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언제나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눈여겨볼 테마와 실전 매매 가능한 종목까지 저희가 먼저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근의 근거 있는 시간이고요.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4,100선이 뉴 노멀이 된 시장 속에서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만 보더라도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삼성전자 그래도 10만 전자에 대한 회복이 나왔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60만 원 넘어서서 어제 종가 61만 9천 원 선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선 반도체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저 반도체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가 쭉쭉 뻗어가는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꾸 이제 한쪽에서는 내년, 내후년까지 좋다. 또 한쪽에서는 버블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면서 올랐다 빠졌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026년, 27년까지 이제 물량이 거의 다 판매가 끝났다는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이제 버블 쪽 나오는 얘기는 이게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하이닉스가 한번 그 20만 원 깨고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슈가 뭐였냐면 HBM이 내년에 가격이 빠진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주가가 힘을 전혀 못 썼던 게 뭐였냐면 내년 가격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빠질 것 같다니까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을 했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샘 알트만 나오고 엔비디아 뭐 등등이 내년 데이터 센터 내후년 뭐 물량까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가격 빠진다라는 내용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쫙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논리는 딱 두 개거든요. 주가가 일단 비싸다. 두 번째는 내년 그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주가는 비싸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역사적 고점 PBR 밸류에이션으로는 고점을 쳤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번 사이클 전에 대략 PBR 2.6배가 고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이제 비싸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내용은 한 분기가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이제 비싸진 않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비 투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계속 좋을 수도 있고 진짜 취소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막연하게 그렇게 취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그냥 반대급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마 4분기에는 HBM보다 일반 커머디티 디램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또 한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나 아니면 더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차근차근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4분기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나간다면 결코 지금 주가는 마냥 비싸다고 할 수만도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또 반도체가 대표님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략하게 매번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잠깐 점검을 도와드린 거고요. 사실 코스피가 이런 힘에 입어서 4,100선 넘어서고 뭐 시장 워낙에 분위기 잘 가는데 워낙에 주도주, 우리가 특히나 범접할 수 없는 대형 주도주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은 그렇게 잘 가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쪽을 볼지 미리 선점해 가는 시간들을 저희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선점하는 건 또 이가근 대표님의 전문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볼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어를 골라주셨습니다. 실적 확인하면서 순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 찍히니까 시원하게 올라갔는데 외국인 수급까지도 정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매주 대표님께서 시장을 골라주실 때마다, 섹터를 골라주실 때마다
이 정도면 시장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미리 굉장히 주도 섹터를 먼저 선점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는 타이어를 골라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틀 전에 한국타이어의 3분기 호실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해외 대비해서 잘 나온 건지 궁금하고, 이렇게 3사라고 하면 넥센도 있고 금호도 있잖아요. 3사 모두 다 잘 나온 건가요? 네, 일단 국내 타이어 3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구디어 타이어만 컨센을 상회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타이어 3사가 모두 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제 한국타이어만 놓고 보면 서프라이즈율이 굉장히 높아서 주가가 실제로 이제 하루에 18% 정도 올라가는 이제 급등을 보였고, 저희가 정확히 한 달 전에 10월 15일에 한국타이어 얘기를 여기서 처음 했더라고요. 맞아요. 39,000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었고 타이어는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자동차는 내년 시장이 감익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시장 컨센을 봤을 때는. 그러면 자동차보다는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타이어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쏠림이 좀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타, 금타, 넥센 타이어까지 전부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해외 업체들보다 훨씬 더 실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피어에서 국내 타이어 업체들을 바스켓으로 쓸어 담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디어 같은 이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내놓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3사의 경우에는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금호, 넥센타이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정치가 저렇게 보이는 파란색 그래프인데 모두 다 컨센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타이어가 사실 전기차가 뚫고 올라갈 때나 가던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눈여겨봤던 섹터는 최근 들어서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달에 대표님께서 타이어도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요. 관세 영향도 있었을 텐데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일단 지금 한국 타이어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미국 공장이 이제 올해 4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타이어의 주요 원가에 해당하는 천연 고무 가격하고 원유 가격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천연 고무 가격은 계속 우하향하면서 이제 이 업체들의 그 마진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게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 유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대략 이제 50불대까지 하락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이어를 제조하는 제조 원가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낮췄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국제 유가라든가 아니면 고무 가격이 향후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보다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하향 안정 추세를 가져갈 건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이익에 대한 성장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지금 올해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4분기랑 내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전체적으로 마진의 그 제품의 믹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타이어 그리고 EV 타이어의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고부가 제품이 많이 팔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어들 많이 갈아가 보셨겠지만 17인치랑 20인치는 3인치 차이 나지만 가격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타이어 사이즈들이 더 많이 팔리면 그 타이어 3사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를 꼽아주셨는데, 원자재 가격 하락도 있고 또 고마진 제품에 대한 증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무게가 더 나가니까 광폭 타이어가 필요할 거고, 그에 따라서 마진 높은 타이어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지난달에 이미 자동차 섹터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460원대에서 부품단도 이런 환차액에 대한 부분을 받아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3사에 대한 주가 측면이 해외 대비해서는 그래서 어때요? 일단 그 환율은 이제 그 타이어 업체들한테 거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많긴 하지만 그 천연 고무라든가 원유에 대한 수입에 대한 가격도 높기 때문에 환율은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재료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로 했을 때는
국내 타이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처참할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뭐 아까 말씀드렸던 컨티넨탈이나 구디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PER이 대략 16배에서 11배 사이에서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11배에서 12배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다 5배, 6배. 근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것마저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내년 실적으로 보면은 거의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3배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타이어 업체를 늘려야겠다. 천연 고무 가격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향 안정화 된다라고 보면 타이어를 늘릴 때 어떤 업체들 늘릴 거냐라고 보면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환율은 중립인 거고 네.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는 실적은 훨씬 좋은데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절반에 가깝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표님께서 미리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지 10월 15일에 선점을 해주셨을 때 자동차 섹터를 말씀해 주실 때 자동차 완성차가 아닌 한국 타이어를 그때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역으로 관세가 발목을 가장 많이 잡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하단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큰 그림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원가 절감 개선을 잘 해서인지 이번에 뭐 급등도 나왔고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 우선 지금 뭐 이틀 전에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두 자릿대 급등까지 나왔었잖아요. 가격 전략 점검 받아볼까요? 네, 저희가 기존에 한국 타이어는 목표 주가 45,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네. 그 뒤로 대략 한 50% 정도 올랐고요. 근데 지금 이번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는 안정되고 있고 제품 믹스는 개선돼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관세 영향은 이제 내년 들어가면 올해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내년 실적에 반영되면 추가적으로 주가 업사이드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는 내년에 대한 감익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년에 실적이 빠지는 업체들의 그 섹터에 투자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대안으로까지 부상을 하면 그중에서 가장 대형주인 한국 타이어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기존 45,000원, 65,000원까지 상승시키고 손절가는 55,000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손절가가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달 만에 목표 주가 45,0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6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략주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탑픽이 궁금한데 이미 3사 중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나왔죠? 그러면 금호예요? 넥센이에요? 네, 저희가 새로 추천한 종목은 넥센 타이어입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호 타이어는 내년 실적 성장이 정체가 되는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략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내년에 2,200억 정도.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3사 중에서 가장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국 타이어가 PBR 0.6배, 금호 타이어가 0.8배인데 넥센 타이어는 0.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 대비 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대비 절반 이하에도 못 미치는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년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주가까지 싸기 때문에 주가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넥센 타이어가 지금 월봉이나 연봉으로 길게 보면 네. 2011년 주가가 역대 최고점이었어요. 네, 네, 네. 그때가 대략 2만 원이었는데 당시에도 처음에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주가가 가다가 네. 나중에 넥센 타이어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단계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2011년에 영업이익이 되게 피크였는데 네. 당시에 연간 영업이익이 1,800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1,722억 시장 컨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당시랑 올해랑 지금 영업이익 사이즈가 비슷한데 네. 주가는 당시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내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컨센이 대략 2,140억 정도인데 내년 실적은 역사적 고점 실적이었던 2011년보다 대략 15% 이상 성장을 하는데 네. 주가는 그때보다 지금 3분의 1 토막이다라고 보면 여기서 주가가 3배 정도 올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대비 절반 이하 밸류에이션에 상승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게 이제 2011년 그림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 네. 이익도 굉장히 좋고 상대적으로 자리도 너무 괜찮은 3사 중에 원픽을 골라주셨는데 2011년 대비해서 저희가 주가 바라본다면 그럼 업사이드가 뭐 3배가량 열려 있다고 봐도 괜찮은 건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사실 그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때 대비 지금 3분의 1 토막이고 네. 이익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네. 거의 여기서 3배 올라도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2개월 정도 놓고 이제 주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네. 목표 주가는 9,5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한국 타이어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실적이 더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상향에 대한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오늘 공략주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넥센 타이어 골라주셨고요. 처음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9,500원을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열어놓고 본다 말씀해 주셨고 손절 라인은 6,8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